자, 여러분,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가 된 후 제일 먼저 내려간 곳이 바로 양산입니다. 전 대통령 문재인이 있는 바로 그곳, 뒤 이번에 선출된 최고 의원들을 대동하고서 열렬한 지지자들의 이재명 구호와 함께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매스컴에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죠. 이재명과 문재인이 만나 활짝 웃으면서 좋아 보이는 분위기에서 찍힌 여러 장의 사진들이, 다들 이 사진 보셨을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찍은 사진인데, 왜 나는 이렇게나 불편해 보일까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서로 그렇게 으르렁대던 두 계파들의 수장이 애써 웃음 지으면서 손을 흔드는 이 모습, 웃는 게 아니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이 문재인을 보러 양산에 내려간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본인 때문에 분열된 민주당을 문재인과 접촉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려는 목적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친문과 친명 얼마나 사이가 나쁜지 알고 있잖아요. 이재명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던 의원들은 늘 친문 쪽 의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내리 이재명의 여러 비리, 사법 리스크, 행동거지 등을 비판해온 서른 의원이 있죠. 그는 매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두면 진다. 저렇게 비리 의혹이 많은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내보내면 안 된다. 대장동은 치명적이다. 뭐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졌고, 그리고 같이 따라간 고민정도 친문이에요. 생각해보면 같이 따라간 친문 고민정은 참 가시방석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스치네요. 대놓고 비명이라고 했잖아. 이재명이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 이재명 입장에선 비명이던 반명이던 매한가지거든요. 대선뿐입니까? 지선도 망했죠. 수많은 리스크 의혹이 있다는 당내 비판에도 꾸역꾸역 나와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주는 주역이 됐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역구까지 바꿔가면서 인천 계양에서 방탄 출마를 했죠. 그리고 본인은 됐는데 나머지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거의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를 패배해버리니 그에게 많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온 것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 원로들부터 시작해서 죄다 이재명을 비판을 했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회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난 또 하나의 큰 목적, 민주당 내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친명과 친문으로 갈라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에 이재명이 대표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투표율. 그 투표율이 너무나도 문제죠. 역대 최저 투표율에서 최다 득표를 얻으면서 탄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기에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자들, 즉 친문 쪽 지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찾아야 본인의 대표 자리가 조금 더 확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장 급한 불 끄고 단기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이재명의 입장에선 뭐겠습니까? 바로 문재인을 직접 만나러 가는 거. 만사 제쳐두고 문재인을 만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튼 문재인은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했는지, 제 생각엔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이 현재 지지부진하고 지지율이 떨어진 이때를 놓치면은 안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사이가 나쁘지만 그래도 적이 저렇게 와해되고 있고 난리가 난 와중에는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99%가 우리가 같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1% 정도가 경쟁이 생겼을 때 앙금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부각되는 면이 있다. 그래도 정치는 1%를 품고 가야만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더 확장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면서 이재명의 방문에 화답을 하듯 통합을 주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 안 될 걸 알면서도 일단 말은 그렇게 해주는 문재인의 모습이죠. 왜? 양산까지 찾아왔잖아. 다 제쳐두고 자기 만나러 왔잖아. 그러면 보답을 해줘야지. 그리고 행여나 이재명이 권력을 제대로 잡았을 경우에 보험 하나 정도는 들어놔야죠.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너 그때 도와줬는데,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건들지는 않겠지? 요 정도? 이재명도 문재인의 말을 거들어서 친명과 친문은 같다라는 말을 하며 단합을 강조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택도 없는 소리죠. 이미 친명과 친문이 같다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진짜로 같다면 저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상컨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남으로써 친문 지지자들은 우리가 지지하는 사랑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이재명을 응원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래, 눈 한번 딱 감고 지지는 해주자. 국힘을 지지하는 것보다야 그래도 민주당 안에 있는 이재명 지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냐? 라는 생각을 지지자들이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문재인의 이 말, 그걸 실천에 옮기기 전에 이재명의 리스크들이
사방팔방에서 하나하나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지를 그래도 민주당 대표니까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다가도 수그러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은 합쳐질 수가 없다는 거지.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도. 문재인은 은퇴했지만 정작 실무에 앉아있는, 즉 당내에 앉아있는 친문 의원들 세력들이 이재명의 야금야금 터지는 리스크들을 가만히 입 다물고 보고 있을 인물들이 아니거든. 그럴 일은 없거든. 거의 제로입니다, 확률이. 불안전하고 수많은 사법 리스크들을 안고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된 것도 짜증이 나는데 이 양반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가 터지네. 뭔가 짤짤이로 자꾸 터지네. 아, 이거 당이 위험하겠는데. 이대로 가면 진짜 위험하다. 이대로면 국민들 민심을 진짜 다 잃겠다. 국힘 내분 쪽으로 몰려있는 언론과 매스컴 눈길이 다 우리 쪽으로 다시 쏠리겠구나. 또 대선 전처럼, 지선 전처럼 악몽 같은 날들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친문들은 이재명을 더 매섭게 공격할 겁니다. 내려오라고. 너 때문에 우리 당 다 망한다고. 선당 후사라고. 이미 여러분 쌍방울 관련건, 백현동 관련건이 수면 위로 슬슬 올라오고 있죠. 이재명이 대표가 되자마자 이재명이 가진 모든 리스크들이 짜잘하게 야금야금 찔끔찔끔 민주당 내 최고의 자리에 불안전하게 앉은, 반쪽의 지지도 받지 못하며 왕좌에 앉은 그를 계속해서 괴롭힐 겁니다. 문재인의 말에 도와주려고 했다가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마음대를 다 접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 간단해. 민주당 역사상 이렇게 비리 의혹이 많은, 사법 리스크가 많은 당 대표는 아예 없었거든. 민주당은 지금 국힘의 내분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지만 국힘의 저 내분이 천년 만년 이슈화가 될 일은 없습니다. 저 불길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다른 불길이 솟아오르겠죠. 원래 정치라는 게 여기서 터지다가 잠잠해지면 저기서 터지고 그러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민주당 얘기로 매스컴에 징그럽게 비리 의혹만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국힘 내분이 주요 뉴스가 됐잖아. 자, 여러분 이제 다시금 재밌는 상황이 도래를 했습니다. 반쪽의 지지도 받지 못하면서 왕관을 기어코 쓴 이재명의 행보를 지켜보는 일. 그의 앞에는 정말 어려운 난관들, 장애물들만 남아있죠. 대표가 됐어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이재명의 입장에서 적들이 공격하는 걸 방어하는 것도 힘이 들겠지만 본인 사이드, 내 사이드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건 더 힘들거든.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인 진짜 수많은 사건들, 이재명 정치 커리어 역사상 최고의 자리, 최고 서열에 올랐으니 그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힘은 더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지켜봅시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까지 시안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